안녕하세요. 사연담아 사연지기 소담입니다.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7년 동안 손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하은이의 생부라며 찾아왔습니다. 손녀와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이고 지금은 손녀 하은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사실 제 딸 지영이는 하은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라는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쳤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하은이에게 걸었죠. 아이는 밝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할머니, 나는 꼭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 하나에 저는 늙은 몸이 부서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작은 마당이 딸린 오래된 집에서요. 하은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공부도 곧잘하고 착하고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하은이 집 맞습니까?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죠. 누구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하은이 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이름, 그 존재 17년 전 딸이 임신했다고 하자 그대로 도망간 사람. 당신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하은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 사람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갈등했어요.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학교 다니고 웃고 밥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진실을 알려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맴돌더군요. 하은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래된 서랍 속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딸 지영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하은이는 제 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전부를 줄 수 없는 사람과 아이를 만들었단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어버렸어요. 현우 씨는 저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발 엄마 하은이를 지켜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슬프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와서 아버지라며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하은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속에서 끓는 게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17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소리쳤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하지만 그가 돌아서며 말하더군요. 진실은 결국 아이도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은이에게 숨겨온 이 모든 진실. 그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두려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걸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은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그 말이요. 처음엔 괘씸했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은이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주말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하은이랑 같이 고구마를 찌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은아,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하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요. 근데 할머니가 말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내 엄마, 그러니까 지영이가 널 낳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떠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야 나타났다고. 하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입을 열더라고요. 그 사람 저보러 온 거예요. 응. 집에도 왔었어.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대. 왜요? 왜 지금에서야 찾아온 건데요? 그 말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아빠라는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말릴 수 없었죠. 아이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하은이는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아이의 얼굴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 실망, 혼란 다 보였어요. 만났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만났어요. 잘생기셨더라고요. 말도 조리 있게 하시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만 고르고 하시는 느낌? 변호사랑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하은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밥상을 치웠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봉투를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양육권 관련 소송 서류구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은이가 나오기 전에 얼른 찢어버릴까 하다가 결국 봉투를 열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하은이의 생부가 양육권을 청구한 소장이었어요. 그때 마침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종이를 뒤로 숨겼어요.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또다시 벽이 생겼어요. 진실은 알려줬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혼란이 찾아왔죠.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를,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며칠 후 저는 하은이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관련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봉투를 열기도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결국 이를 이렇게까지 키웠다는 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가 방문에서 나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편지를 감추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곁에 앉았고 맞은편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똑바로 선 모습.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조용히 양측 입장을 물으셨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답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생부입니다. 사정이 있어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은 제 딸이 임신했을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찾지도 않았고요. 그 아이를 키운 건 저였습니다. 하은이의 울음, 첫 걸음마, 첫 소풍 전부요. 지금 그가 말하는 책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 후 판사님께서는 하은이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하은 양, 본인의 의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아빠라는 분이 찾아와서 흔들렸지만 저는 제 삶을 갑자기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법정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고 저는 눈을 감으며 기도했죠. 제발 이 아이를 이대로 지켜달라고. 재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되었지만 저는 하은이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후 하은이는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학교에서 돌아와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 일쑤였지요. 그 마음 저는 다 알 것 같았습니다. 한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은아, 괜찮니? 책상 앞에 앉아있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할머니가 날 키워준 거 잊을 수도 없고, 전 그저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나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게 편하다면 그게 가장 좋아.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은이의 친할머니를 데리고 왔더군요. 하은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전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국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널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 하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왕래가 있었지만 하은이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그 사람도 무리하게 끌어당기진 않았고요. 오히려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재판 최종일 판사님께서 말하셨어요. 하은 양의 명확한 의사와 지금까지의 보호자 관계를 고려해 양육권은 현 보호자인 나순자 씨에게 유지합니다. 단 생부와의 면접 교섭은 월 1회 허용하며 아이의 거부 시 강제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던 날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나 이제 제법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젠 내가 뭘 지키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기뻐서, 안도해서, 그리고 조금은 슬퍼서요. 그 아이는 상처를 안고 자랐지만 그 상처 위에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하은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여전히 제 옆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아직 아빠란 말은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전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은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저 묵묵히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떤 때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진하게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결국 어른이 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은이도, 저도, 그리고 그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여성의 긴 시간과 묵묵한 사랑, 그리고 이제 막 흔들리는 손녀의 마음. 삶은 늘 정답이 없지만 때로는 말없이 지켜주는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담화 소담이었습니다.